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좀 특별한데요.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팀에서 실제 임상실습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응급촬영 교육자료입니다. 뭐랄까,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정보만 임상 현장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아주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정보랄까요?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있잖아요. 왜 특정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, 또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,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가 아니에요.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. 각 촬영법마다 이유가 있고 정확한 자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진단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가 딱 담겨 있죠.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가장 잘 들여다보기 위한 수많은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흉부 촬영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가장 기본이라는 흉부 촬영, 체스트 PA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죠. 보니까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180cm, 꽤 먼 거리네요. 거기서 등에서 앞쪽으로, 그러니까 PA로 찍고 또 높은 에너지의 X선, 고관전압이라고 하죠. 100kVp 이상으로 짧게 찍어라. 와, 조건이 정말 많아요.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? 아, 그게요. 핵심은 폐를 최대한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. 일단 숨을 깊게 들이쉬면 폐가 공기로 가득 차서 활짝 펴지잖아요. 그리고 180cm라는 먼 거리에서 등 쪽에서 앞쪽으로, 즉 피에 포스테리어, 엔테리어로 찍어야 심장이 원래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. 심장 왜곡이요? 네, 가깝게 찍으면 심장이 좀 갑대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고관 전압,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X선을 쓰는 이유는 갈비뼈 같은 뼈들이 있잖아요. 그 뼈 뒤에 숨어 있는 폐 조직까지 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. 이걸 저희가 긴 명암도라고 하는데 단순히 흑백 대비만 강한 게 아니라 그 미묘한 회색조 차이까지 다 표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거죠. 그렇군요. 뼈 뒤에 있는 것까지 보려고 짧게 찍는 건 당연히 움직임 때문이겠네요. 그렇죠. 환자가 숨을 참고 있어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촬영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흔들림 없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하, 폐꼭대기, 그 폐첨이라고 하죠. 거기를 보려고 일부러 각도를 좀 주는 촬영법, 에피코그래피라는 것도 있고, 누워서 찍는 방식, 레터럴 데큐비터스도 있네요. 특히 누워서 찍을 때 그 흉수, 그러니까 물이 찼는지 아니면 기흉, 공기가 찼는지에 따라서 눕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저는 좀 신기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중력을 아주 잘 이용하는 원리입니다. 액체인 흉수는 아래로 고이잖아요.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쪽을 아래로 가게 누워서 물이 고인 걸 확인하는 거고요. 반대로 공기인 기흉은 위로 뜨니까 병변의 반대쪽을 아래로 가게 누워서 공기가 폐 위쪽으로 잘 모이게 해서 보는 거죠. 와, 되게 과학적이네요. 그렇죠. 결국은 보고자 하는 해부학적 구조나 병변에 맞춰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복부 촬영을 볼까요? 가슴 찍을 땐 숨을 들이셨는데 복부는 반대로 숨을 내쉬고 찍으라고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누워서 찍는 슈퍼인 자세랑 서서 찍는 이렉트 자세, 이 두 가지의 촬영 기준점, CR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요. 이유가 있겠죠? 네, 복부는 폐랑은 좀 다르게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숨을 참는 것보다 숨을 충분히 내쉰 상태에서 움직임이 덜할 때 찍는 게 일반적이에요. 누워서 찍는 수파인 자세는 보통 복부 전체 상태, 예를 들면 장 안에 가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기 허리 근육, psoas 머슬 같은 구조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. 아, 전반적인 상태 확인. 네. 그런데 서서 찍는 이렉트 자세는 목적이 좀 더 명확해요. 특히 장이 막혔을 때, 그럴 때 보이는 공기랑 액체 경계면, 이걸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보거나 아니면 혹시 장이 터져서 천공이 생겨서 복강 안에 공기가 새어나왔는지 이걸 프리 가스라고 하는데 그걸 저 위쪽 횡격막 아래에서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. 아, 그래서 이렉트 찍을 땐 꼭 횡격막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써 있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프리 가스는 보통 횡격막 바로 아래에 고이거든요.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요. 이제 머리 쪽으로 한번 가보죠. 스컬 촬영.
아, 이건 보니까 각도가 정말 생명인 것 같아요. 그냥 앞에서 뒤로 찍는 PA 촬영만 해도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눈이랑 어떤 특정 뼈, 추체부라고 하던데 그 위치 관계가 달라진다고 하고, 타운스 뷰라는 건 각도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과해도 보고자 하는 부분, 안장등이라는 곳이 잘 안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. 맞습니다. 머리뼈처럼 구조가 워낙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특정 부위를 다른 뼈에 가리지 않고 왜곡 없이 제대로 보려면 정말 정밀한 각도 조절이 필수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워터스 뷰 같은 경우는요. 눈하고 귀를 잇는 가상의 선, OML뮤라고 하는데 그 선의 각도를 37도로 딱 맞춰요. 그렇게 하면 얼굴뼈 골절이나 축농증 같은 부비동염을 볼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추체부라는 뼈를 저기 위턱골 아래쪽으로 내려서 관찰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. 와, 진짜 섬세하네요. 마치 조각상 볼 때 여러 각도에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요. 네, 비슷한 원리죠.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적의 각도를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척추 쪽도 볼까요? 목뼈, 경추, 시스파인을 앞에서 찍으면 AP, 아래턱 때문에 첫 번째, 두 번째 목뼈가 잘 안 보인대요. 그래서 입을 벌리고 찍는 오픈 마우스 뷰를 추가로 찍는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. 아, 그리고 골반 펠비스는 왜 다리를 안쪽으로 15도에서 20도 정도 돌리고 찍는 건가요? 그냥 똑바로 누우면 안 되나요? 아, 네. 경추 AP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래턱뼈 때문에 C1, C2가 딱 가려져요. 그래서 입을 벌려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는 오픈 마우스 뷰가 꼭 필요합니다. 특히 치아 돌기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골절 같은 걸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골반 찍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살짝 돌리는 이유는요. 허벅지뼈 목 부분 있잖아요. 페모럴 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뒤틀림 없이 실제 길이대로 길게 잘 보이도록 하려는 거예요. 그리고 작은 돌기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좀 덜 보이게 해서 관찰을 더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. 아, 그냥 돌리는이 아니었군요. 다 이유가 있었네요. 골반 입구랑 출구를 따로 보는 인렛, 아웃렛 뷰 이런 것도 있고요. 네, 그건 골방당의 입구랑 출구를 각각 평가하기 위한 좀 특수한 촬영법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팔다리 쪽인데요. 어깨, 숄더는 팔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고, 옆에서 찍는 레이터럴 촬영은 Y자 모형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네요. 네, 맞아요. 어깨 AP 촬영할 때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외회전, 그냥 편하게 두거나 중립, 안쪽으로 돌리거나 내회전 하면서 찍으면 그 어깨뼈의 큰 결절, 작은 결절 모습이 다르게 보이거든요. 이걸 보고 회전근개 힘줄 손상 같은 걸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랑 오해돌기, 견봉 이런 뼈들이 만드는 Y자 모양이 있어요. 그 Y자의 정중앙에 팔뼈 머리, 즉 상완골두가 딱 위치해 있는지 보는 게 Y뷰의 핵심입니다. 아, 그래서 탈구 같은 걸 진단하는 거군요. 그렇죠. 특히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를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해요. 마치 공이 소켓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외상 환자처럼 움직이기 힘든 경우를 위한 로렌스 방법이라든지 힙 트랜슬레이터를 같은 그런 특수 촬영법들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실제 임상 상황에 맞춰서 기본 원칙을 잘 응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. 와, 오늘 살펴보니 아산병원 자료 정말 응급실 영상 촬영의 핵심 노하우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어떻게 찍는지 알려주는 걸 넘어서 왜 그렇게 찍어야만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. 아,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깊은 고민과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영상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니까요. 이 자료에 담긴 원칙들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진단 정보를 얻기 위한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거죠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물론 이 자료에 영시적으로 다 나와 있진 않지만요. 만약에 표준적인 체형이 아니거나 또는 협조가 좀 어려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일 겁니다. 아, 응용력이 중요하겠네요. 네, 바로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.